안녕하세요. 날씨아재 TV의 반기성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던 중 강력한 폭풍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인들은 헬라 유로스의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 아켈로, 북동풍의 합성어로 유라굴로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그레테 섬의 이다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를 만나 형성된 강력한 돌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인근으로 강력한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구에 속해 있어서 비가 내린 우기는 대개 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비나 눈을 내리는데 간혹 강력한 폭풍이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이 폭풍을 지중해와 허리케인 합성어인 메디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일이죠. 남부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에는 초속 33m, 이게 시속으로 하면 120km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는데요. 일교도를 보면 시칠리아 남쪽 해상에 저기압 중심이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회색 전선이 휘돌아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강력하게 발달한 저기압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발달한 저기압의 경우 바람이 급속히 강해지면 등압선에 거의 평형하게 부는 선형풍이 불게 됩니다. 폭풍과 함께 시칠리아 동부 도시 카타니아에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630mm 정도가 되니까 연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단 몇 시간 동안에 쏟아진 것이죠. 강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파괴되었고요. 올리브 농장이 침수되고 집의 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는데요. 소방관들은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에서만 580명을 구조했는데 안타깝게도 부부가 탄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면서 남편은 숨졌고 아내는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남부섬을 오가는 배들의 운항도 중지되었다고 하죠. 이탈리아 기후학자들이 이번 지중해성 허리케인이 급격하게 발달한 것은 기후위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올해 9월 독일과 벨기에 폭우 때도 하루에 반년 내릴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매우 컸고요. 중국 정저우시의 폭우 때도 하루 만에 1년 강수량의 절반이 내렸죠. 이전에 비가 내리면 하루에 반년 강수량 정도의 극심한 비가 내리는 것도 유행인 것 모양입니다. 이렇게 폭우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대기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공기층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속히 허리케인의 피해로부터 잘 복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유럽의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도를 보면 가끔 유럽의 강력한 허리케인, 즉 태풍이 강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럽 지역은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서유럽 지역으로는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아이슬란드 저기압과 합쳐지는 강력한 폭풍이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좀 날씨 네이밍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에만 이름을 붙입니다. 루사, 매미, 찬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유럽은 강력한 폭풍의 경우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럽 지역에 들이닥친 폭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TV 특파원은 2018년 태풍 프레데릭이 강타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유럽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 특파원은 우리나라에서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곳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고 태풍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폭풍을 동반하는 고저기압에 이름을 붙이면서 곤욕을 치른 이야기가 있죠. 독일의 BMW 차량인 미니 쿠퍼가 주인공인데요. 10여 년 전에 1월과 2월에 혹하는 바로 BMW의 미니 쿠퍼 때문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 혹한의 원인이 바로 미니 쿠퍼에 있다는 누리꾼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했던 내용인데요. BMW는 2011년 가을에
미니가 환상적인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컨버터블 차량인 만큼 뚜껑을 열고 신나게 달리면 멋진 날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기상학 연구소로부터 고기압 이름으로 쿠퍼와 저기압 이름으로 미니를 샀습니다. 2002년부터 누구나 고기압은 299유로, 저기압은 199유로만 내면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기업명으로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모아진 돈은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후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 초 유럽에 혹한이 몰아닥쳤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경제적인 피해도 대단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상 최악의 혹한을 가져왔던 고기압의 이름이 쿠퍼였다는 겁니다. BMW 측이 자동차 이름을 미니 쿠퍼라고 할 때 바로 쿠퍼가 고기압 이름으로 샀던 것이었거든요. 날씨 마케팅을 위해서 미리 사뒀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겨울에 혹한을 가져온 고기압의 이름이 쿠퍼이다 보니까 덤터기를 쓴 것이죠. 아까 제가 그 BMW사가 미니 쿠퍼가 환상적인 날씨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광고 덕분에 독일 누리꾼들은 BMW사가 말하는 환상적인 날씨가 바로 사상 최악의 혹한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바람에 맹추위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것은요, 여론이 들끓고 또 쿠퍼가 비난의 대상이 되자 BMW사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요. 쿠퍼와 미니의 고저기압 광고를 중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나중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면 제 날씨 TV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에 유럽처럼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